서울의 동쪽 끝자락 강동구 둔천동은 80년대 들어 개발된 강남의 신시가지다. 건물이 들어서고 삽시간에 번화가가 돼버렸다. 동네 이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고려 때만 해도 산은 대낮에도 지나기 꺼릴 정도로 심심산중이었다고 한다. 그 심심산중에서도 외진 비탈에 굴이 하나 남아있다. 이름하여 둔굴. 이 굴에는 광주이시 1세조인 둔천공 이집이 아버지와 함께 숨어 지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둔천동은 둔천공이 숨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숨가빴던 둔천공의 피신 생활은 그에 얽힌 일화들로 더욱 유명하다. 이호승 신돈이 한창 권세를 부리던 고려 말, 둔천은 신돈을 비판했다가 그의 미움을 사 쫓기는 몸이 됐다. 고령의 아버지까지 모신 처지에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생각다 못한 둔천은 오랜 친구인 천곡 최사관이 사는 영천 땅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천곡은 그토록 믿고 찾아온 두 사람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그것은 천곡이 남들의 이목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천곡은 둔천 부자를 집으로 모셔와 남몰래 보살피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족에게까지 숨겨온 비밀은 결국 부인과 여종에게 탄로가 나고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면 멸문의 화를 당할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여종은 자결을 하고 부인은 혀를 물어 벙어리가 되고 만다. 천곡은 천곡대로 미치광이 행세로 의심을 따돌려야 했다. 피를 말리는 생활이 무려 4년이었다. 그 억울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부친인 당은 끝내 천곡의 집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경북 영천군 광릉골에는 둔천 부자가 피난 생활을 했던 천곡의 집터가 남아있다. 집에 있던 흔적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물터에서는 아직도 물이 솟아나고 있어 반갑다. 이 샘물처럼 둔천과 천곡의 우정도 오랜 세월을 뚫고서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광릉골에서 멀지 않은 도유동에는 두 사람의 우정을 증거하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광주이시 시조고위 당의 묘소가 있는 이 산은 지금 광주이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천곡 최사관 집안의 선산이었다. 임종 당시 시조고위 당은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에 시신을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땅에 모시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천곡은 어머니 묘사 아래에 잡아둔 자신의 묘자리에 공을 몰래 장사 지냈던 것이다. 얼마 뒤에 신돈의 실각으로 누명을 벗은 둔천곡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부친의 묘소는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아마도 천곡의 우정에 대한 보답이었으리라. 광주이시의 역사는 이렇듯 아름다운 충절과 우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멀리 영천 땅을 바라보는 듯 자리한 시조비 인화 이씨의 묘소. 전설에 따르면 광주 태수의 딸이었던 시조비는 어려서부터 벙어리의 반신불수였다고 한다. 어느 날 태수가 황룡이 동헌뜰에 있는 나무를 감고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한 소년이 바로 그 나무에 기대고 잠을 자고 있는지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았으니 그가 바로 시조고위 당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혼인한 날로부터 시조비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슬하에 5형제를 두었는데 둘째가 둔천공이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강동구 암사동. 한강을 끼고 있는 탓에 예로부터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던 이곳은 문화적으로도 선진 지역이었다. 조선조에 들어 이 지역의 문화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구암서원이다. 숙종조의 이 서원은 고종 때 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정리 선풍에 휩쓸려 휘철이 되고 말았다. 큰 규모였을 구암서원에는 당대의 문장가이자 절이지사였던
둔천공 집과 석탄공 양중을 모셨다고 한다. 서울시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다. 강동구와 성남시에서 둔천공의 자취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기 때문이다. 신돈이 축출된 후 둔천공에게는 판전교시사 벼슬이 내려진다. 그러나 역성혁명의 조짐이 공공연하던 당시의 정치 현실에 실망한 둔천공은 정몽주, 이색, 이순인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에 전념할 뿐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하늘이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하는 길을 어지럽게 함은 그에게 큰 책임을 내리려는 뜻이다. 목은 이색은 신돈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둔천공을 이렇게 위로한 적이 있다. 둔천공에게 맡겨진 그 책임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둔천공의 시제가 거행되는 매년 음력 10월 초닷새, 성남시 향토유적지 제2호로 지정돼 있는 둔천공의 묘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후손들로 붐빈다. 명실상부한 이 땅의 최고 명문가, 광주이시라는 성씨 앞에 의례껏 붙여지는 수식어다. 둔천공은 이 찬란한 가문을 처음 열었던 인물이었으니 하늘이 공에게 내린 책임이란 이처럼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둔천에서 뿌리내린 둔천공선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광주이시는 시조를 달리하는 5개 계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공이 신라의 자성공을 비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자성공 이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중시조로 삼느냐다. 고려 때 인물 익비를 시조로 삼는 율정공파와 익강을 시조로 하는 석탄공파, 암탄공파, 시분과공 자령을 시조로 하는 시분과공파. 그러나 광주이시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둔천공선이다. 율정공 관이에서 비롯된 율정공파에는 율정공 외에 증저부인 생원공 녹생, 청백리였던 부친 지 등 대대로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 율정공은 평생 초야에 묻혀 지낸 은둔거사였다. 성리학은 무불통달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학문을 위한 학문을 즐겼을 뿐 출세를 생각지 않았다. 호학의 군왕이었던 성종은 경연자리에 공을 자주 청했는데 그때마다 해박하고 정연한 논리로 성종을 기쁘게 했다. 관의라는 이름 앞에 붙는 율정의 호도 성종이 친필로 써서 내린 것이라 한다. 시분과공파의 시조인 자령은 고려 때 참의를 지낸 인물. 공의 현선인 충민공 도시는 병자문신 욱사를 주도한 절신이었다. 또 구한말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종훈도 시분과공파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다. 석탄공파의 기둥격인 석탄공 양중은 훗날 태종이 된 이방원과 결의 형제를 맺을 정도로 절친했던 사이. 그러나 조선이 개국된 후 태종이 몸소 집까지 찾아와 관직을 권유했지만 공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놓지 않은 채 태종을 외롭게 했다고 한다.
강동구 고덕동이란 동명 역시 석탄공과 암탄공 형제의 높은 덕을 기리는 의미라고 한다. 석탄공의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생인 암탄공 양몽의 묘소가 있다. 묘소마저 나란히 있는 두 형제는 살아생전의 뜻을 같이한 동지로 두문동에 은거한 고려의 철신들이다. 고려에서 형조 판서까지 지냈던 암탄공은 후손들에게 이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고 유언한다. 그래서 공의 후손 중에는 조선조의 벼슬을 한 이가 드물다. 암탄공은 충절의 전통을 가문의 유산으로 남겼던 것이다. 지금은 서울의 일부가 되다시피 한 경기도 성남시. 웬일인지 광주이시 유적의 대부분은 관향인 광주가 아닌 성남에 집중돼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생각하면 이런 의아함은 곧 풀린다. 조선시대의 광주는 지금의 영역이 아니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일대를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문물이 번성한 고장이었다고 한다. 그 실팍하고 기름진 땅에서 인재의 가문 광주이 씨가 싹을 틔웠던 것이다. 광주이 씨 일대를 둔천공으로 보자면 이대는 둔천공의 세 아들인 지직, 지강, 지유의 시대다. 한마디로 말하면 둔천이 심은 씨앗이 들썩부른 떡잎을 내보인 시기라 하겠다. 광주이 씨의 선산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이곳에는 둔촌의 장자인 청백리공 지직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공은 형조 우참의 보문각 직지하게 오를 정도로 현달했을 뿐 아니라 선비들이 정승보다도 명예롭게 여겼던 청백리에 녹선될 정도로 곧고 청렴결백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먹은 바를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용기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때는 태조 7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 간에 죽고 죽이는 변란이 일어난다. 이른바 왕자의 난. 이때 훗날 태종이 된 방언의 말머리를 붙잡고 인륜을 저버리지 말도록 극간하다가 화를 입었던 이가 바로 청백리공이었다. 백의 숙제에 비할 그 충절을 아꼈던 태종은 아들인 세종에게 공을 중용토록 당부하기까지 한다. 이에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공에게 형조 우참의를 제수하지만 끝내 벼슬길에 다시 나가보지 못한 채 운명하고 만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됐다. 조선조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태평성대를 꼽는다면 당연히 세종대왕의 치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세자 좌부 빈객으로 있으면서 세자 시절 세종에게 가르침을 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문숙공 지강이다. 공이 주장한 정심설은 훗날 세종대왕 치세의 기본 철학이 됐다. 공은 광주이시 가문에서 처음으로 종일품에 오른 인물로서 예조 판서를 2차례, 호조 판서를 3차례나 역임하고 의정부 좌참찬에 오를 정도로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다. 세종은 공을 일러 마음이 곧고 신의가 두터우며 몸가짐은 탄화하고 언행이 바르고 점잖다고 극찬했다 한다. 늘 나라 일로 노심초사하던 공은 그만 건강을 해쳐 세종 9년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때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3일 동안이나 조회를 폐하고
시장을 열지 못하게 했다 한다. 공에 대한 왕의 사랑은 그처럼 지극한 것이었다. 사후에 문숙이라는 시호를 제수받았다. 막내인 목사공 지유의 묘소는 중형 문숙공과 나란히 모셔져 있다. 공은 일찍이 성주 목사를 지냈다 해서 목사공으로 불린다. 그런데 성주 목사의 직책은 공에게는 일종의 좌천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전한 영예로운 좌천이었으리. 왕자의 난은 끝없는 사륙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관이었던 공은 난의 당사자인 이방원에게 명분 없는 살상을 그치도록 급간하다 외직으로 내침을 당했던 것이다.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해도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은 둔촌공 이래 지켜온 광주이 씨의 오랜 전통이었다.